네, 정거래일 주요 공시 내용 진단해보는 시간입니다. 타키움 대표 조호진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신성통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대 두 주의 추가 매수 내역이 잡혔는데 의류 종목이죠. 특히 또 추운 겨울 계절 수혜주로도 알려져 있는데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예, 그 신성통상은 이제 그 회사 이름만 보면은 이제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기업이지만 신성통상이 이제 그 판매하는 그 의류 브랜드를 보면은 이제 좀 익숙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신성통상이 판매하는 의류 브랜드를 잠시 보시면 이제 탑10과 지오지아 등을 이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보면은 이제 박서준 씨가 이제 그 탑10의 이제 그 메인 그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나영 씨가 또 이제 탑10의 이제 중요한 또 기업의 그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데 한 가지 또 특이한 점은 이제 신성통상이 겨울 한파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겨울이 따뜻하면은 이제 매출이 줄고 그래서 매출이 줄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하락하고 겨울이 추우면은 추운 정도가 심해지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신성통상의 의류 제품을 이제 구매하면서 신성통상의 매출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신성통상의 주가도 같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올 2월에 나온 조선일보 기사인데 이거 잠시 보시면 이제 따뜻한 겨울에 이제 패딩 난방과 스키주가 녹아내렸다 이런 류의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신성통상도 같이 이제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통상 이렇게 겨울의 기온과 관련 있는 기업 그 주가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신성통상의 이제 최대 주주인 이제 가나안이라는 법인입니다. 법인이 이번에 6억 원에 상응하는 그 지분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보시다시피 이제 30.42%의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6억 원을 매입을 추가로 하면서 30.65%로 지분이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주를 보면은 이 신성통상과 가나안의 이제 대표인 염태순 씨가 이제 그 20.2% 그리고 다른 기업 에이션 패션이 11.7%를 갖고 있는데 그 염태순 대표가 1984년에 가나안이라는 원래 기업을 설립을 했고 텐트를 제조하는 기업이었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2002년에 대우그룹이 해체되지 않았습니까? 이때 이제 이 대우그룹의 계열사인 신성통상을 염태순 대표가 인수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신성통상이 이제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 지금은 사실은 신성통상 계열사 중에는 이제 사실 가나안인 모태기업인 가나안보다는 신성통상의 인지도와 매출 비중이 더 큽니다. 그래서 신성통상이 이런 여러 기업들의 매출 다 합치면 1조 2천억 대의 그런 이제 그 매출을 일군 그 기업이 되겠습니다. 신성통상이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염태순 대표도 이제 지분을 많이 갖고 있고 가나안도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그 에이션 패션이라는 지분 구조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에이션 패션은 염태순 대표가 또 41% 갖고 있고 여기 가나안 아까 말씀드린 가나안이 똑같이 36%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에이션 패션 자체도 염태순 대표의 개인 회사로 분류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지분율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나안 자체가 사실은 염태순 대표가 불과 몇 년 전까지 대주주로 있다가 염태순 대표가 자신의 아들인 염상원 씨에게 지분의 다수를 물려주면서 82%의 지분을 염상원 씨가 이제 갖고 있습니다. 이런 지분 구조를 쭉 살펴본다면 사실상 신성통상은 이제 염태순 개인의 회사로 분류할 수 있을 정도로 지배력과 지분율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배력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또 6억 원의 돈을 들여서 사실은 이제 그 지분을 매수했다는 의미는 향후 상반기에는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의 이제 매출이 나쁘지 않았습니까? 왜냐면은 코로나 사태로 해서 매출이 나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점에서 신성통상이 또 그 사원들을 대거 이제 해고를 하는 것이 이제 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됐지만 이제 하반기에 올라왔을 때는 이제 신성통상의 매출이 오르거나 한편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주주의 지분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일부라도 이제 그 매출이 발생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배당을 이제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급적 좋진 않지만 영업이익은 플러스고 순이익은 적자여도 사실은 배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도마에 오르기도 하지만 신성통상이 설령 하반기에 영업이익이 좋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이제 순이익이 별 볼일 없다 할지라도 사실상 고배당을 펼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왜 굳이 경영권에 전혀 문제될 수 없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굳이 왜 지분을 6억 원을 들여서 지분을 매입했겠는가라는 추정하는 차원에서 사실 신성통상이 고배당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성통상 관계사들의 지분 구조 내역 체크를 해봤고요. 또 배당 관련한 부분까지 앞으로 확인해보자라는 의견 함께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타키온 대표 조호진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